어디부터 보이지? 여기? 지금은 안 보여. 이렇게 써야 되네. 내가 저기까지 다 보이면 이게 화면이 좀 작아지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밑에 거 보이긴 보이겠다. 자, 어쨌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가워요. 드디어 학교에 왔네요. 등교를 했네. 뭐, 지난 학기에도 대면 수업하는 학생이 좀 있었겠지만, 나는 1년 동안 비대면만 수업했어. 그래서 대면 수업은 거의 1년 만인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확률과정 수업인데, 확률과정 수업, 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 오늘은 강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진도도 뭐, 아주 초반, 시작 부분, 인트로덕션 부분 조금 살펴보고, 뭐, 시간이 되는 대로 마치도록 할 예정이에요. 우리 지금 확률과정 분반이 꽤 많아가지고, 이 분반이 보니까, 우리는 1분반이 1분반이네, 1분반. 그래서 46명이 지금 신청이 돼 있는데, 추가 신청 뭐 2명 정도 더 한다고 해서, 그래도 50명이 안 될 테니까, 딱 적당한 규모에, 많이 다 나오더라도 대면 수업으로, 딱 적당한 규모인데, 작년 봄학기에도 교수님이 확률과정 수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 알겠지만 작년에 막 코로나 시작돼가지고, 처음에는 뭐 한 달, 그러다가, 그 다음에 중간고사, 뭐 그러다가 중간고사 안 치고 그냥 전체 한 학기 동안 내내 비대면 수업으로만 진행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작년에 급하게 교수님이 이제 비대면 수업해야 되니까 유튜브로 하는 게 제일 편하겠다 싶어. 작년에는 뭐 전부 다 학교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당연히 유튜브로 내가 이제 노트북 이렇게 터치되고 필기가 되는 노트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필기도 하면서 하니까 괜찮더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여러분 이제 내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 작년 수업 영상이 또 있으니까, 그 수업 영상은 필기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고, 거기에 뭐 필기하는 거 겸해서 강의 자료도 같이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 한 학기 동안 비대면으로 확률 과정만 봐도, 뭐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수업을 해도 시험을 쳤는데 비슷한 난이도로, 그 전에 대면 수업하는 비슷한 난이도로 시험을 쳤는데도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더라고. 그래서 뭐 학생들이 열심히 했구나. 열심히 비대면이지만 동영상을 보면서 유튜브로 수업을 따라서 보지만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수업 동영상을 봐도 충분히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거 참고 자료로 동영상은 여러분이 보면 되고, 자, 뭐 마냥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비대면 온라인 유튜브나 웹엑스나 이렇게 보면, 줌이나 이런 거 보면 교수님 따라서 웹엑스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서 실시간이 아니고 그 녹화 영상을 LMS에 올려고 이렇게 수업을 들었죠. 이렇게 하면 온라인으로 보면 뭐 인강인데 결국은 인강 싸강인데, 그렇게 하면 뭐 편하기도 하지만 집에서 보니까 뭐 언제까지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학교에 나와서 수업 듣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활동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상황이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강의실은 207호네. 207호는 처음 강의해 보는데 중간에 이렇게 테이블, 여러 가지 이렇게 강단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처음이고, 되게 지금 높아서,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교수님 키가 상당히 큰데 너무 높아서 내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 강단이 없어도 충분한데 되게 높네요. 자, 그래서 LMS에 내가 여러분한테 공지를 했지만 수업은 우리가 다 나와서 수업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 강의실 상당히 많네. 그래도 꽉 나오면 다 나오면 좀 꽉 차긴 차겠다. 근데 이 강의실 한 60명 정도는 정원이 되겠는데, 70명? 그래서 반반 나눠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혼합이니까, 홀수 학생은 월요일 수업에, 짝수 학생은 오늘 수요일 수업에
대면 수업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녹화 영상을 여러분도 다음 월요일에는 내가 월요일 수업을 녹화를 해서 뭐 가능하면 당일에 저 캠코더가 조금 오래된 거라 가지고 뭐 성능은 되게 좋은데 화질은 되게 좋아. 화질은 되게 좋은데 예전 조금 오래된 데 가지고 녹화를 하면 우리가 한 75분 수업이니까 75분 수업하면 75분짜리 동영상으로 안 만들어져. 왜 그렇겠어요? 왜냐면 아무리 압축을 한다 해도 75분짜리는 사이즈가 한 3기가 4기가 막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 캠코더가 이게 한 10분 단위로 쪼개지든가 파일이 그렇게 돼 있어요. 10분 단위인지 5분 단위인지 쪼개져 있어가지고 그걸 합쳐가지고 다시 파일을 하나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든지 일단 LMS에 바로 직접 안 올리고 유튜브에 내가 올릴 거예요. 유튜브 올리고 유튜브에 링크를 LMS에 걸어 놓을 테니까 다음 월요일 수업은 여러분이 내가 월요일 수업했던 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에 링크를 그대로 LMS에 올려 놓을 테니까 그 LMS를 보면 출첵하는 걸 이렇게 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알겠죠? 뭐 여러분 내가 공지를 다 해놨으니까 다 이해를 할 테니까. 오늘 수업 이렇게 지금 녹화한 거는 이제 오늘 오후에 또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만있어 봐. 내가 이 마이크를 켰나? 마이크를 안 켰구나. 지금 마이크 이제 들리네. 소리 맞죠? 이제 들리네. 지금 내가 이게 마이크 두 개 있는데 얘는 지금 우리 강의실 마이크고 이쪽은 지금 저쪽 지금 왜 이걸 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지금 얘가 블루투스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블루투스로 지금 페어링 해가지고 이거 저쪽 지금 여기가 송신기 저기 수신기 저 달려 있어. 그 수신기 달려 있어요. 지금 바로 채널로 오디오 채널로 바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없이 저렇게 녹화하면 여기서 말하는 소리 저렇게 녹화되기 때문에 소리가 엄청 안 좋아. 그러면 강의 듣다가 여러분 동영상 강의 듣다가 소리 안 좋으면 좀 짜증나지. 그러니까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굉장히 좀 괜찮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어요. 자, 확률 과정이 보니까 출석부를 보니까 대부분 다 전자공학부 학생이고 또 몇 명은 전기공학과 학생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같은 교과 과정이니까 수업을 하면 되고 내가 오늘은 레이저 포인트를 안 가져왔구나. 지금 봄학기 수업이고 전자공학부에서 개설되는 거고 전자공학부 아마 뭐 정식적인 교과 과정을 따르자면 3학년 1학기 그래서 대부분 다 3학년 1학기인가? 3학년 1학기 수업 듣게 돼 있죠, 이거. 그래서 3학년 1학기 수업이고, 우리가 월요일은 10시 반 수업이 10시 반 수업. 오전 10시 반. 근데 뭐 월요일 10시 반이라도 오전 9시도 아니고 10시 반이니까 충분히. 예전에 수업을 확률 과정 같은 경우에 수요일 수업은 아침 9시 수업 이렇게 했거든. 아침 9시 수업하니까 대면 하든 비대면 하든 지각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좀 아침에 좀 일어나기 귀찮고 해가지고 지각하는 학생이 많던데 월요일이지만 10시 반이니까 충분히 지각하지 않고 충분히 올 수 있는 시간이고 수요일은 오늘 3시 대신 수요일은 3시네. 3시니까 일주일에 2번 수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강의실은 207호에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강의 자료라는 게 사실 특별히 없는데 우리가 교재를 중심으로 초반에는 여러분 내가 학기 초반에는 강의 자료 특별히 필기를 하면 이퀘이션을 막 적고 이런 게 초반에는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교재를 프로젝터로 비춰가지고 파워포인트는 교재 PDF 파일이 있는데 교재를 직접 비춰가지고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조금 필요한 게 있으면 이게 아마 필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 터치가 되는가? 필기가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필기가 되는 태블릿을 내가 가져와가지고 여기 연결해서 사용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하고 가끔씩 참고 자료 같은 건 내가 LMS에 올려줄 테니까 참고 자료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홈워크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수업 내용, 수업 교재에서 중간중간에 한 섹션 또는 한 챕터 마치면 연습 문제 있는 거, 주로 그걸 기반으로 연습 문제 풀이해 있는 거 하고, 가끔씩 내가 인터넷에 보고 다른 뭐 국내든지 외국이든지 수업자를 보고 이 숙제는 괜찮다 이런 문제를 보고 괜찮아. 여러분 특히나 이게 우리 확률 과정의 수학 과목이잖아요. 수학 과목인데 여러분 전자공학부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도 전자공학이든 어쨌든 IT든 약간 이런 쪽에 관련된 IT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풀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는 내가 LMS에 올려줄게요. LMS 올려주고 LMS 그 다음에 우리 수업은 뭐 저기 영어 혼합이 아니고 그냥 한국어로만 할 거니까 그건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강의 신청할 때 교수님 이름 다 알겠지만 교수님 이름 박순용, 그 다음에 연구실은 여기 4층에 여기 1호관 여기 4층에 413호니까 뭐 가끔씩 상담 수업 관련해서 뭐 질문 있으면 직접 와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 있는 대로 수업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메일을 알려주거나, LMS도 LMS도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LMS 통해서 알려도 뭐 알림톡이라고 하든지 알림톡 알려도 내가 그걸 갖고, 근데 혹가다 그걸 내가 LMS를 매일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혹가다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뭔가 궁금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는 게, 나한테 이메일 보내는 게 더 좋으니까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고, 홈페이지는 참고로 보면 되고, 교재. 교재는 작년에도 계속 사용해 오던 건데 이때까지 안토니 헤이터 이분이 저자고, 책의 저자고 안토니 헤이터. 이게 이제 다른 근데 이제 우리 분반이 한 4분반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확률 과정 맞는가? 4분반 혹시 몇 분반 있던데 혹시 아나 모르겠네. 한 내 기억으로 한 4분반 정도 있는데 각자 교수님이 교재를 다른 걸 쓸 수도 있어요. 다른 걸 쓸 수 있는데 나는 이 교재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교재는 제목이 있는 것처럼 probability, 요 텍스트 2 교재 2개가 있는데 probability and statistics for engineer and scientist 이렇게 돼 있고, 공학자와 과학자를 위한, 텍스트 2는 probability statistic and 여기 좀 빠졌죠. 좀 이상하더라 어쩐지. 이게 잘못 쳤다 그지? statistics 여기 없는데. 그 좀 이상하더라. 원래 스태틱스가 이 책에는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지. 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 요거는 확률, 요거는 통계, 요거는 확률, 요거는 random process는 확률, 요거 이제 확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확률 과정. 좀 다르기 때문에 프로세스라는 의미는, 요건 특별히 또 전기공학, 우리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뭐 전기공학, 근데 외국에서는 외국에는 일렉트로닉스 엔지니어링이 거의 없어, 학과명이. 그래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하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입장에서는 전자전기공학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자전기공학 학생을 위한 확률과 랜덤 프로세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교수님은 아마 요런 쪽 랜덤 프로세스, 이것도 랜덤 프로세스 이런 거 관련된 책을 많이 쓰는 교수님도 계신데 나는 이 책으로 하는데, 주로 왜냐하면 확률과 이 책을 랜덤 프로세스보다는 통계 쪽이 좀 더 많이 있어. 좀 뒷부분에, 앞부분은 똑같고 확률이고 뒷부분이 통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통계를 하느냐? 통계를 많이 안 한다. 통계 많이 안 하고 이 책에 앞부분을 끝내고 통계 부분은 조금만 하고 이렇게 넘어와서 랜덤 프로세스를 할 예정이야. 두 번째 책에. 그래서 교재 2개, 텍스트북 2개를 다 쓰는데
probability and statistics를 수업을 하다가 statistics는 조금만 하고 통계,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자공학에서는 통계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한 통계만 하다가 랜덤 프로세스는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이야. 이 책은 왜 교수님이 정했냐? 예전에 컴퓨터 공학에서 교수님이 컴퓨터 공학과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수업하던 내용인데, 랜덤 프로세스가 전자공학 학생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도 하지만, 랜덤 프로세스 말고 일반적인 확률, 그 다음에 통계 이런 쪽이 최근에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AI 관련해서는 뭐 AI 또는 키워드만 말해보면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 이런 쪽에 보면 사실은 조금 더 랜덤 프로세스 이런 쪽보다는, 물론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좀 더 우리 내 수업은 약간 컴퓨터에 필요한, 컴퓨터공학에 필요한, 약간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약간 확률도 배우지만 약간 통계적인 배우고 이런 쪽으로 좀 더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고, 예제 같은 샘플도 이그샘플 같은 것도 좀 그런 쪽으로 좀 더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이 확률이 현재 전자공학뿐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쪽에 요새 소위 말하는 AI 이런 쪽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이런 거를,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AI를 하려는 건 아니고 살짝 맛보기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쪽으로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려고 이 책은 그대로 이 책을 쓸 거예요. 사실은 책은 여러분이 책을 사도 되고, 한글판도 있는 것 같고 사도 되고, 이게 4판이지만 3판을 봐도 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과정이라는 학문은 너무나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확률 과정의 학문이 1년 바뀌었다고 해서 1년, 2년, 3년 됐다고 해서 절대 안 변해. 이거 워낙 오래된 학문이라서. 그래서 예전 책을 봐도 그 확률은 똑같아. 근데 이제 저자마다, 책을 쓰는 저자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전자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컴퓨터 쪽에서 보는 관점이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이론은, 백그라운드 이론은 거의 동일해. 그래서 어떤 책이든 사실 여러분이 사용해도 관계는 없는데, 여러분 주변에 확률 과정 또는 확률에 대한 책이 있다면, 교재가 있다면 그 중에서 이 책을 사용하고, 이 책이 PDF 버전이 있기 때문에 4판, 그래서 PDF를 내가 여러분한테 올려줄게, LMS에. 그래서 PDF를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폰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폰 화면 작아도 여러분 잘 보니까 그렇게 봐도 되고, 태블릿이나 컴퓨터가 있는 사람은, 노트북이 있는 사람은 그 컴퓨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수업에 활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인터넷에 있어. 이것도 내가 올려줄까, LMS에? 이것도 내가 찾아보고 여기 있지 싶은데 한번 볼까요? 자, 요거 Probability and Statistics for Engineer and Scientist, 요거 안토니 헤이트 책. 안토니 헤이트 책. 요거 4판. 이 PDF가 다 있어. PDF. 요거 책은, 실제 책은 요건데, 이게 실제는 책이 엄청 두꺼워. 여러분, 뭐, 대학 교재보다처럼 이만큼 두꺼운데, 이거 내가 들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 PDF 가지고 내가 스크린에서 수업을 설명을 하겠지만, 나중에 좀 뒤에 이퀘이션들이 이제 나오는 부분에 가면 아예 스크린 내가 사용 안 하고 강의 내내 필기를 할 텐데, 필기. 그럼 여러분은 뭐 노트에 적든지 해요. 노트에 적든지 노트북에 적든지 아니면 저기 태블릿에 적든지. 그러면 이걸 내가 들고 여기다 이게 보면서 이렇게 적어야 되니까, 이거 들고 하니까 이게 두꺼우니까 이게 너무 무겁더라고. 계속 한 70분 동안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반으로 거의 한 5분의 3 부분만 자른 거예요. 뒷부분 지금 없어. 그래서
뒤쪽에 잘라서 내가 테이프로 붙인 건데 그럴듯하게 붙였죠. 이 책은 요거 아마 저기 그 서점에 가면 이거 팔 텐데 요즘에 서점에 책 산 사람 잘 없더라고. 맞지? 그다음 또 더군다나 또 여러분 여기 PDF 버전을 내가 여러분한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서점에서 별로 그렇게 좋아할 내용은 아닌데 여기 책을 봐봐요. 책을 보면 챕터 1, 챕터 2, 챕터 3, 4, 5, 와 챕터 6 어디까지 가는지 봅시다. 17장 한 학기에 도저히 못 배워.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하냐 하면 이 책에 여러분 확률을 이미 사실은 고등학교 때 확률을 좀 이과에서는 조금 배우거든. 확률 좀 배워서 첫 부분은 사실은 많이 아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쭉 1, 2, 1장 probability 이론,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 3장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그 다음에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 배우고, normal distribution 배우고, discrete statistics 배우고, 뭐 챕터 7부터는 여기 통계라는 말이 나오죠? 통계 나오고, population mean 9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나가도 여기까지밖에 못 나가. 7장이나 이 정도밖에 7장이나 8장까지 못 나가.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학기 끝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랜덤 프로세스를 여러분한테 또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자공학 학생이니까 한 7장이나 8장 조금 보고 랜덤 프로세스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랜덤 프로세스 내용을 여러분한테 수업을 해줄 예정인데 랜덤 프로세스 작년에 했던 내용이 랜덤 프로세스 여기 보면 여기 이 자료로 쭉 했는데 몇 장을 이게 PPT로 30장이네. PPT로 30장. 이 자료를 넘어가면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요게 레온 가르시아 책이네. 요거 맞죠? 레온 가르시아? 요 책이 어디 있나? 요거 이것도 3판이 있네. 이것도 3판이 있네. 아 여기 스태틱스 있네. 이 책은 좀 약간 얘는 2판 그림이구나. 여기 2판 그림에는 여기 스태틱스가 없네. 3판에는 이거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이거 3판이죠. 3판에 스태틱스가 있네. 그래 있는 게 맞구나. 내가 잘못 쓴 줄 알았더니 아까 거기 있는 게 맞네. 3판이 있네. 있는 게 맞구나. 그러면 이 저자분이 왜 이렇게 넣었는지 좀 이해가 된다. probability도 중요하지만 점점 더 statistics도 중요하니까 3판에는 statistics를 집어넣었구나 이게. 그래도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비디오를 여러분은 지금 여기 나온 학생들은 잘 보이지만 비디오 레코딩을 위해서 probability 모델 링크가 돼 있구나. 바로 가버리는구나. 목차로. probability 모델 있고 probability 이론 여기 있지. 랜덤 베리어블 있지. 랜덤 베리어블 여기도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거는 원 랜덤 베리어블 페어 2개 페어니까 짝인데 이것도 우리 교재 텍스트 1에도 이런 게 다 내용이 다 있어요. 사실 이걸로 해도 되는데 내가 이거 책 텍스트 1이 좀 익숙하다 보니까 벡터 랜덤 베리어블은 뭐지? 벡터라는 거는 엘리먼트가 많은 게 벡터잖아.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많아지는 거. 한 개 여기는 보면 순서가 한 개, 두 개, 여러 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음에 여기 챕터 8에서 통계로 넘어오네. 여기도. 그 내용이 비슷하죠. 아까 거기도 챕터 8 정도 되면 통계로 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 랜덤 프로세스가 챕터 9에 있는데, 이 랜덤 프로세스 챕터 9 이 내용이 교수님이 아까 하려고 했던 요 내용하고 거의 동일해. 이 그림 볼까? 그림 똑같죠?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좀 만들었거든. 자료를. 그래서 레온 가르시아 책의 랜덤 프로세스 여기 9장 챕터 9 요 랜덤 프로세스 부분을 나중에 추가로 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는 것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참고 레퍼런스라는 건 참고인데, 참고 자료는 여러 가지 책들이 사실은 많이 있으니까 어떤 참고 자료든지 확률이든 통계든 확률 과정에 관련된 내용이든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는 뭐든지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아까 전에 챕터를 보면서 조금 보여줬는데 이미 코र्स 아웃라인은 probability theory, 확률 이론, 랜덤 베리어블, 랜덤 변수, 직역하면 랜덤 변수. 그 다음에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는 것은 이산적인 디지털 시키면서 디지털한 확률 변수. 이거는 continuous한 확률 변수에 대한 어떤 분포, 확률 분포. 여러분 확률 분포라는 말 많이 예전에 많이 좀 들어봤을 텐데, 확률 분포.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재 용어로는 이산 확률 분포. 이거는 연속 확률 분포. 뭐 이렇게 아마 우리 교재 한글판 교재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테고 그런 내용으로 하면 되고, 이 정도까지 하면 미드텀이 되고, 그 다음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또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statistical estimation 통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랜덤 프로세스. 그렇죠.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왜 3개밖에 안 됩니까? 뒤에는 이거 내용이 처음에 좀 쉬우니까 조금 빨리 가고 뒤쪽에는 조금 천천히 이렇게 가는. 근데 지금 이렇게 구분했지만 딱 정확하게 딱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하다 보면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수업하다가 중간쯤에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고사 기간 되어서 시험을 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이 그냥 저런 내용들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과제 같은 거는 교재 1이랑 2 둘 다 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과제는 대부분 다 1에서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를 보통 그걸로 낸다. 가끔씩 꼭 텍스트북 2 두 번째 교재가 아니더라도 내가 인터넷에 있는 자료 이렇게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냈는데 아 이게 괜찮은 문제다 하면 그걸 낼 수도 있고. 근데 뭐 저기 교수님의 단점이 여러분 숙제를 많이 내가지고 좀 많이 괴롭혀야 되는데 좀 그렇게 못한 게 좀 단점인데, 숙제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내가 내는 숙제가 그렇게 많이 부담되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이번 학기에 좀 바꿔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많이 문제를 많이 내진 않아. 또 질문. 과제도 PDF 올려주세요. 과제라는 게 PDF 올린다는 게 특별한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습 문제를 풀면 연습 문제 몇 번 이 정도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올려준 과제는 그 수업 자료가 아니고 공지사항에 홈워크 1번 뭐 챕터 뭐 몇 번에 몇 번 문제 풀기 뭐 이렇게 그 정도로는 그런 거 내가 공지사항에 항상 올려준다. 그렇게 풀면 되고, 과제라고 해서 특별히 새로운 문제 자체를 올려주는 거 아니고 어떤 번호를 내는. 그리고 따로 PPT를
강의 자료로 PPT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반에는 그냥 교재를 그대로 보면서 이야기하면 되고 교재에 충분히 다 그림도 이미 우리 저 교재가 그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림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내면 되고 그리고 강의 자료를 따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반에 좀 1장 챕터 1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필기를 할 거니까 수학이기 때문에 이 퀘션이 많이 나오는데도 그냥 보고 눈으로만 보고 이렇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사실은 나는 굉장히 편하지만 여러분이 공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가 그리고 수학이라는 건 좀 개념적인 설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뒤 챕터 1 끝나고 나서는 거의 내가 칠판에다 그림도 그리면서 그래프도 그리면서 또 이퀘이션도 적으면서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 강의 자료는 따로 없어. 강의 자료를 올려줄 PPT는 거의 요거 한 개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PDF 교재 이런 걸 좀 올려줄 테니까 그런 건 참고로 다운받아서 수업에 사용하면 되겠다.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게 평가인데, 평가. 뭐 어차피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작년 가을부터는 다 이제 그 상대평가로 다 평가를 하니까 우리 수업도 학생이 한 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진행을 하는데 대면 시험은 당연히 대면 시험은 한 번만 우리 작년 봄에는 여러분이 딱 한 번만 기말 한 번만 쳤을 텐데 갑자기 상황이 그래 돼가지고 뭐 가을부터는 대부분 다 중간 기말 어떤 과목이든 중간 기말 다 쳤을 것 같고 이번 수업도 우리 수업도 중간 기말을 중간하고 기말을 필딱고사로 이렇게 시험을 치고 시험을 치면 대부분 다 문제 수학을 내가 문제 수업할 때는 수학 문제 한 7, 8문제? 7, 8문제. 7, 8문제 내면 한 문제당 5점 가정하면 5점이라 가정하고 그 584 한 40점. 그러니까 만점이 한 40점에서 50점 사이. 그 정도 항상 그 정도 됐던 것 같네. 40점에서 50점 사이. 뭐 42점, 45점. 어떤 때는 가끔씩 한 문제에 소문제가 몇 개 있으면 뭐 50점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숙제 내주는 거는 숙제를 그전에도 보니까 한 6, 7번 이렇게 냈더라고. 그래서 매주마다 내진 않고 매주마다 내도 중간 기말 바로 직전에는 안 내니까 중간 기말 어차피 여러분이 다 공부를 하니까 중간 기말 안 내니까 어차피 뭐 한 2주 빼면 중간 2주 기말 2주 빼면 4주가 빠지니까 벌써 10주 11주인데 이번 주는 벌써 오늘 수업하고 끝이잖아.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데도 해도 월요일 날 숙제를 내지 않을 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매주를 못 내. 매주 못 내고 그래서 한 7번 많아 8번 그 정도 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대부분 다 문제 풀기이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손풀기. 아쉬운 거는 뭔가 프로그램 하는 게 없다는 거. 프로그램 하는 문제는 또 여러분이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뭔가 이게 제출해도 그걸 프로그램 하는 걸 교수님이 일일이 돌려볼 수도 없잖아. 그래서 오히려 수학이기 때문에 손으로 풀어서 지식을 여러분이 얻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냥 손풀기 문제로 숙제를 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챕터는 한 개는 챕터 안에는 서브 챕터가 많은데 그 서브 챕터가 끝날 때 보고 한 서브 챕터에서 문제 낼 수도 있고 진도가 좀 빨라서 서브 챕터가 2개 정도 나가면 그 2개에서 같이 낼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핸드라이팅 솔루션으로 손풀기로 하고 손풀기 안 하면 여러분이 이퀘이션과 라이팅하기가 워드 프로세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차라리 손풀기가 더 좋아요. 손풀기를 하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얼마지? 88, 98 나머지 2점은 100점 만점이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2점은 출석인데 출석은 한 2번까지 결석해도 혹시나 공적 인정 출석까지는 다 빼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월요일 날
10시 반 수업인데 월요일 늦어가지고 결석했다. 뭐 그러면 한두 번 한 거는 점수를 안 빼니까 상관없으니까 2점을 다 주고 한 3번, 4번 정도 결석이 되면 2점 중에 1점. 5번, 6번, 7번 되면 0점. 한 주에 2번 수업하니까. 그래서 15주 기준으로 30번이잖아. 30회. 출석이 30회인데 시험하고 다 합쳐가지고 8번 넘으면 여러분 안 돼. 8번 넘으면 안 돼. 8번 넘으면 이제 4분의 1사람이 넘기 때문에 출석이 안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하는 거 말고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를 하더라도 예전에 뭐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내가 출석을 매 시간마다 안 부르기 때문에 8번 결석하기 진짜 어렵지. 왜냐하면 내가 매번 부르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LMS 잘 사용 안 할 때는 출석을 일일이 불렀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LMS 하기 때문에 빨리 하지만 빨리 금방 해버리지만 그것도 사실은 나는 사실 출석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는 사람이라서 출석은 너무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된다. 교수님은 출석에 대해서 막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 뭐 어차피 다 어른들이니까 대학생활 하다 보면 뭐 결석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뭐 어른이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잘 판단해서 잘 하겠지 뭐. 그래서 적힌 건 이렇게 적겠지만 실제로 근데 우리가 비대면 지금 수업이기 때문에 LMS를 매번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LMS를 체크를 안 하면 마치 수업 안 한 것처럼 돼가지고 지금은 매주 수업을 출석 체크를 하는데 수업 시간마다 예전에는 사실 매번 수업에서도 출석 체크를 안 했지. 자, 그리고 상대 평가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네. 이게 작년 기준으로 적혀진 것 같은데. 상대 평가기 때문에 A가 30%고 그 다음에 A와 B 합쳐서 70%고 나머지 이제 C 뿔 이하가 30%. 이게 상대평가 기준인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학교의 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고. 성적이 A 안에서도 성적이 여러분이 시험을 잘 치면 A+을 내가 많이 주고 그 다음에 A 안에서는 특별히 비율이 내가 정한 건 없어.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면 A+을 많이 주고, 뭐 A0 많이 주고, A-는 조금 적게 주고, 뭐. 아무래도 좀 약간 플러스 쪽으로 내가 많이 주는 편이니까. 근데 가끔씩 확률 과정, 내가 봄에는 확률 과정 수업을 하고 수학에 관련된 거, 가을에는 수치 해석 수업을 하게 되는데, 2번 필기고사를 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번 시험 칠 때 한 전체 만점이 40점에서 50점 사이인데 그럼 45점이라고 가정하고 45점을 2번 치면 90점이잖아. 근데 합쳐가지고 점수가 그러니까 순수 액면 그대로 점수 90점 만점에 뭐 2점 3점 되는 학생도 있어. 5점 밑으로 쉽게 말해서 5점 밑으로 5점 이하 90 두 번 합쳐가지고 시험 2개 합쳐가지고 5점 이하면 진짜 내가 참 애매하더라고. 이거를 날려야 될지 왜 해야 될지 F를 줘야 될지 뭐라도 점수가 조금 있으면 점수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5점 이상이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5점 이하다 예를 들어 2점이다 3점이다 이러면 참 고민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F를 줘야 될지. 그럼 F를 안 주면 나는 D는 안 주거든. 나는 내 수업은 나는 D는 안 주기 때문에 그럼 C-를 줘야 되는데 C-를 줄까 아니면 F를 줄까 굉장히 고민이 사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리고 시험을 치면 여러분 이야기해 줄게.
녹화하니까 저기 홀수 학생들도 듣겠지. 오늘 학생 다 학번이 짝수로 끝난 학생들인가? 시험을 치면 내가 저기 수학 과목은 내가 직접 다 채점을 해. 알겠죠, 여러분? 내가 일일이 다 채점을. 그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수치해석 같은 가을에 수치해석 같은 건 2분반인데 작년 가을에는 한 분반이야 70명 정도 됐어. 그래야 비대면이니까. 합치면 70명이 넘으니까 70 한 두세 명 됐고 두 분반 합치면 150명 가까이 됐는데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채점을 했는데 채점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채점을 왜 내가 일일이 다 하냐면 수학 시험이기 때문에 수학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 때 당연히 풀이 과정이 있고 당연히 답만 맞으면 안 되고 풀이 과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내가 일일이 이렇게 보고 이 학생은 5점 만점에 5점, 이 학생은 4점, 이 학생은 3점, 2점, 심지어 1점, 5, 4, 3, 2, 1, 그 다음에 0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다 채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열심히 뭐라도 적어주면 교수님이 부분 점수를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주기 때문에 나중에 배운 거 여러분 시험 칠 때 알겠지? 뭐라도 아는 대로 적으면 그 문제와 관련된 그렇다고 해서 문제 관련 없는 거 적으면 그렇다 점수 없어. 어떤 학생은 문제를 막 그냥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다시 외우기 위해서 문제를 막 다시 적고 하던데 답지에 문제 적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뭐라도 여러분 적길 바래요. 이거는 뭐 공통사항인데 항상 어떤 수업에서든 내가 공통사항인데 숙제를 내면 기한을 줄 테니까 그 기한 내에 반드시 내도록 하고 기한 이후에도 교수님이 받아는 준다. 교수님 받아는 줘. 왜냐하면 숙제 내면 그 숙제 한 번 내는 게 예를 들어 2점이면 그것도 큰 거거든. 크기 때문에 전체 100점 만점 만약에 2점은 안 되고 한 1.2, 3점 정도 되겠구나. 1.2, 3점. 2점은 너무 크고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받아주는데 대신 기한이 넘어서 제출한 학생은 30포인트를 내가 깐다고 뺀다고. 그래서 50이면 1.5점을 빼. 그럼 기한에 제출한 학생은 5점, 그다음에 기한이 넘어서 제출한 학생은 뭐 3.5점 이렇게. 그것도 차별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좀 페어를 하잖아. 기한 내에 제출한 학생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각하지 말라는 거고 지각하지 말고 수업에 그 다음에 그 결석하면 여러분 공적 결석 사유가 될 때는 여러분이 결석하고 나서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비군 훈련 이런 건 잘 안 할 텐데 뭐 예비군 훈련 간다든지 어디 공적으로 뭐 어디 아파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이렇게 발급받는다든지 이런 걸 제출해주면 결석은 예외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는 뭐 학생이 이렇게 지금 계속 호남으로 이렇게 가면 학생이 그런 게 잘 없게 되는데 학생이 보통 혼합에 전부 다 대비 수업하면 교수님 수업이 항상 너무 꽉 차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에는 50명 정원으로 돼 있더라고. 근데 보통 작년까지는 모든 분반이 확률까지 60명 정원돼 있었거든. 60명 정원이었고 그 추가로 좀 받아보면 65명 이래가지고 꽉 찼었는데 그래 보면 시선이 좀 분산되기도 하고 너희들도 좀 학생들도 좀 약간 서로 좀 약간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폰 한번 수업하면서 또 폰도 보기도 하고 카톡 보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수업할 때는 가능한 한 휴대폰은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시험에서는 치팅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일반적인 내용을 적어놨고 우리 그리고 수업은 비대면 수업, 혼합형 수업인데 이거는 LMS의 공지 내용인데 이제 월요일 수업은 숫자 홀수, 수요일 수업은 짝수 학생 이렇게 참석을 하면 되겠고 여러분 보는 대로 저기 비디오로 저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 요 교수님 채널에 오면 유튜브로 이 영상이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걸 다시 보기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다시 보기 하면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다시 보기 하고
그 다음에 LMS에 유튜브 링크로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수업 듣는 학생은 LMS로 들어가가지고 수업을 보면 자동으로 출첵되잖아, 그지? 자동으로 여러분이 출첵을 하기 바래요. 아까 참 평가에서 질문 안 받고 넘어갔네. 평가. 자, 혹시 이제 평가라든지 강의 평가라든지 이런 거 질문 있는 사람? 아, 상화가 계속 앉아 있구나. 나는 처음에 있다가 가는 줄 알고 그냥 녹화 시작 잘 되면 올라가 있어도 되는데 나중에 끝나고 와도 되는데. 그래. 오늘은 처음이니까 그냥 있고. 우리 수업이 3시 수업이었지? 근데 벌써 50분 지났나? 시간이 되게 빨리 갔네? 자, 혹시 강의 이제 계획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대면 수업을 듣고 이제 영상이 올라오면 주에 2개씩 올라올 텐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따로 출첵을 안 했으니까 저희가 만약에 가서 오늘 수업자 올라온 영상도 눌러서 출첵을 해야 돼요. 안 그래도 이게 혼합은 내가 다른 교수님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출첵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 일단 그게 다른 공지 있을 때까지는 근데 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오늘 왔잖아, 짝수 학생들. 그럼 내가 LMS를 지금 출첵할 거거든. 그 출첵하면 그 홀수 학생은 결산한 걸로 나오지. 아마 그런 걸로. 그런데 내가 또 저녁에 오후에 제를 LMS에 올려놓으면 홀수 학생들이 또 볼 거라고. 그럼 홀수 학생은 그때 이제 더 동영상을 보면서 출첵이 될 거고. 왜냐면 LMS에 교수님이 동영상을 올려놓을 때 새로운 강의 시간 개수로 올려놓고 새로운 강의가 생성이 돼. 그러면 오늘 수업이 2개가 생긴다고. 출석이. 그러니까 지금 출석 한 번, 홀수 학생이 또 출석하면 오늘 강의가 2개가 생겨. 그러면 나중에 내가 출석 평가할 때는 강의 출석부를 전부 다 보면 하루에 2개씩 출석부가 있는 거지. 그걸 합쳐가지고, 짝수 옥수 합쳐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질문이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짝수 와야 되는데,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 못 오고, 저녁에 강의를 듣고. 그게 아니라 오늘 기출석을 아예 안 불렀는데 영상이 아예 주에 2개씩 올라오니까 저희가 만약에 집에 가서 그냥 영상 뒤에 올라와서 우리가 들어야 그게 출석이 다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출석은 대면할 때도 출석은 부르지. 대면할 때 지금은 출석은 불러. 대면할 때도 지금 출석은 부를 예정이고. 그러면 여러분 짝수 학생은 출석한 걸로 될 테고. 근데 LMS에 짝수 홀수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LMS를 몇 번 써봤는데 그렇게까지 구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오늘 수업인데 짝수 학생이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왔다가 뭐 잠을 집에서 밤샘이 하고 공부한다고 밤샘이 하고 한 3시까지 잤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못 오는 거잖아. 아니면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롤을 할 수도 있고 롤 하다가 뭐 3시 밤샘이 하다가 아침까지 롤을 하다가 잤는데 눈 뜨니까 3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오후에 저녁에 교수님이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홀수 학생 보는 시간에 올려놨는데 내가 보고 짝수에 출첵을 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수업은 내 혼자만 수업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야겠다. 인정해 주는 걸로? 각자의 사정이 있었을 테니 들었다는 느낌. 그러면 이영지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 그러면 누가 저기 대면으로 오겠어? 그러면 누가 대면으로 오겠어? 그러니까 이상하지. LMS의 출석부가 내가 짝수 학생만 따로 출석부 만들고 홀수 학생만 따로 출석부 그렇게는 LMS가 안 돼 있을 거거든 당연히.
다른 교수님, 아니, 혹시 다른 교수님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안 그래도 그런 건 모르겠는데. 혹시 아나? 잘 모르겠어요. 다른 혼합 수업을 다른 교수님이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사실은 이제 그 애초에 최초의 공지사항 올릴 때 이야기했지만 내가 유튜브 실시간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시간 사실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카메라가 설치된 강의실이 있거든. 그러면 거기에는 여기 웹엑스하고 연결이 돼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웹엑스 아이디를 다 가지고 있는 걸로 학생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하면 되는데 또 이게 이 강의실에는 카메라가 없고 내가 그러면 이 시간에 카메라가 있는 웹엑스를 할 수 있는 강의실로 찾으세요 했는데 그것도 다 차 있고 다른 강의실. 모르겠어. 학과 사무실에서 노력을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카메라를 들고 가지고 쟤를 연결해 가지고 여기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유튜브 시스템을 다 OBS도 깔고 다 해야 되거든. 그럼 그렇게 하기엔 위험하다는 거 있잖아. 그럼 이렇게 수업하다가 내가 유튜브 실시간만 하면 이걸 항상 보고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대응이 되는데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유튜브가 죽어붙다. 그럼 어떻게 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둘 다 안 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녹화를 하는 걸로. 그게 훨씬 더 지금은 우리 수업에서 할 수 있는 이 강의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지금 화질이 되게 좋거든. 카메라가 오래됐지만 되게 비싼 카메라라서 마이크가 여러분 봐봐 저기 마이크 잭이 봐봐 저기 막 되게 굵은 잭 저렇게 연결돼 있잖아. 보통 일반 가정용 카메라 저런 거 잘 없는데 저거는 누가 들고 다니냐면 이거 요새는 고프로 이런 거 많이 들고 다니지만 예전에 제가 한 6, 7년 됐나? 저때 당시에 왜 비디오 카메라 찍을 때 외부에서 돌아다니는 비디오 자켓들이 들고 다니는 실제로 방송용 카메라거든. 실제 방송용 카메라. 그냥 일반 상용 가정용 카메라가 아니야. 실제 방송용이야. 방송인데 이제 밖에 이제 외부에 막 이렇게 비디오 자켓 이런 사람들 있잖아. 들고 다니면서 찍는 그런 약간의 프로슈머 그런 말 옛날에 그런 말 요새는 그런 말 안 쓰는데 요새도 그런 말 쓰나? 프로슈머 같은 사람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 근데 하여튼 좋은 질문이었는데 나도 사실 고민되는 부분인데 원칙은 홀짝홀짝 나눠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수업에 비대면 학생은 동영상을 또 강의에 LMS에 새로운 강의로 내가 만들기 때문에 강의를 만들어버리면 거기 들으면 출석이 체크가 되거든. 그러니까 하루에 2개의 출석부가 생기는 거지. 그걸 합쳐가지고 그냥 둘 중에 한 번이라도 출석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내가 출석을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한다. 둘 다 출석하든지 출석하든지. 대면도 듣고 집에 가서 비대면도 또 듣고 그래도 되잖아. 자, 그러면 이거 어사이먼트 서브미션 이거 영어로 다 돼 있는 이유가 교수님이 작년 말고 재작년에 2019년에는 강의를 영어로 했어. 영어로 한번 했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영어로 돼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교재가 다 영어잖아.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시험도 영어로 낸다. 문제도. 근데 그 영어가 교수님이 타이핑해서 글을 문제를 만드는데 어려운 영어를 안 적어. 쉬운 영어로 적는데 혹시나 시험을 칠 때 단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건 내가 가르쳐줘. 왜냐면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 가르쳐주지만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 여러분이 수업에서 배우는 영어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근데 가끔씩 이제 그런 학생이 질문이 있지. 그러면 답도 영어로 적어야 됩니까 교수님? 그건 아니고 설명하라는 문제 있잖아. 그럼 한글로 적어도 된다 여러분. 답은 꼭 다 100% 영어일 필요는 없고 홈워크 어사이먼트는 여기 보면 그냥 숙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서브 챕터 텍스트북 아까 있는 내용 서브 챕터 텍스트를 오늘 진도 나가려고 했는데 이것만 하면 다 끝나겠네. 텍스트북에 있는 서브 챕터로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서브 챕터 문제를
서브젝트를 문제를 낼 거고, 책을 혹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 텍스트북 예전에 수업하다 보니까 PDF의 문제 분화하고 약간 다른 게 있더라고. 다른 부분이 다 다른 게 아니고 가끔가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도 내가 1, 2, 3, 4, 5를 풀으라고 돼 있으면 그 PDF 1, 2, 3, 4, 5하고 텍스트북의 1, 2, 3, 4, 5가 문제가 5번 문제가 다르더라도 그냥 텍스트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풀면 되니까 너무 그런 거는 고민을 안 해도 되겠어요. 이거 그 다음에 핸드라이팅, 여러분 손으로 풀어라. 어디에? A4에 풀면 되고, 홈워크를, 자, 예전에 비대면 할 때는 문제를 풀어서 A4에 풀어서 A4를 사진으로 찍어서 또는 스캔해 가지고, 스마트폰에 사진도 있고 스마트폰 찍으면 스캐닝 하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나오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LMS에 올려놓는데, 우리 지금 비대면 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고 손으로 풀어서 그냥 제출하면 된다. 학교에 올 때. 그거는 뭐 짝수 홀수 또 따로 나오니까, 그거는 내가 그때 홈워크 낼 때 일정 맞춰가지고 짝수는 언제까지 내고 홀수는 언제까지 내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일단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질문. 질문. 아까 랜덤 프로세스 테스트 2 있잖아요. 이게 원리 일지 아까 말씀하신 올려주시면 그거 내가 올려줄게. LMS에 오늘 저녁에 요 강의 자료하고 강의 계획 자료하고 그다음에 교재 1번, 2번 다 올려주도록 할게. 이게 예전에 사실 이게 교수님 불따가 아니고 오픈된 걸 다운받았기 때문에, 요새 불따라는 용어를 쓰나? 괜히 이런 용어조차도 쓰면 옛날 용어가 될까 싶어가지고 교수님이 어느 정도는 올드하기 때문에, 이미 아저씨이기 때문에 아재 개그가 되면 안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얘가 예전에 한번, 지금도 인터넷 검색해 보면 지금 PDF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예전에 교수님이 어디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또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다운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파이널 PDF, 완전 텍스트북하고 연습 문제가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미 공개된 걸 내가 다운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LMS 올리고 여러분이 그걸 직접 다 사용해도 전혀 라이센스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수업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특별히 교수님이 사실 예전에 컴퓨터 공학에 있었고 교수님 백그라운드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자공학부에 수업은 2019년, 20년, 3년째인데 하면서 특별히 막 수업 내용의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학생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업 진행을 하는 도중에도, 학기 중에도 숙제라든지 또 과제라든지 수업 자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교수님은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걸 교수님이 많이 반영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수업은 그때 진행하면서도 또 건의할 거 있으면 그때 건의를 하기 바래요. 알겠죠? 예. 수업은 교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도 같이 수업하는 거죠. 같이 질문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자료 2장 설명하고 마실 텐데, 이거는 어제 막 급하게 내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수학 과목은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수학 과목에서 교수님이 수학을 예전에 이제 교수님이 학교에 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수학 과목 확률 과정 주로 많이 가르친 게 선형대수, 수치 해석, 그 다음에 공수. 여러분 공수가 2학년 때 배우나? 1학년 때 배우나? 공수, 미적분. 공수 보면 전부 다 미적분이 있잖아. 미분 많이 배우고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런 거 배우지.
그런 걸 주로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뭐 수학 가르치는 만큼은 자신 있는데 수학은 여러분 수학은 사실 뭐 여러분 수학 이과 다 대부분 다 이과 출신이라고 보고 뭐 수학을 그래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과를 선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수학을 나름대로 잘 하겠지만 이게 대학 와서 수학 배우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더 대학에서는 꼭 수학 과목이 아니라도 특히나 전자공학이나 전기공학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다 이퀘이션이잖아 보면 딱 전부 다 이퀘이션. 예. 사실 컴퓨터 여러분 AI도 똑같아. AI도 보기는 프로그래밍 같이 안에 들다 보면 진짜 공부를 하려면 안에 다 수학이에요 수학. 예, 수학. 혹시 그런 면을 아나 혹시? 그런 부분을? AI가 수학이라는 거? AI는 쉽게 말해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떻게? 수학적으로 처리하는 학문.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 빅데이터가 여러분 사진 정보가 되는 거고 소리 정보가 되는 거고 음성이 되는 거고 그런 게 되는 것이. 뭔가 처리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어떻게 알아내겠노, 그지? 그 알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그 처리하는 게 그냥 알고리즘이 아니고 수학이에요, 수학. 여러분, 알고리즘으로 될 수도 있지. 뭐, if,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if A는 B이면 결과는 1을 넣고, A가 B가 아니면 결과는 0를 넣고, 이런 게 알고리즘이거든. 규칙. 알고리즘을 우리말로 규칙이라고 보자. 딥러닝은 규칙이 아니야. 규칙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브레인을, 딥러닝이라는 건 이 사람 브레인을 이렇게 똑같이 어떤 뭔가 성능을 가지도록 하겠는데, 그런 규칙으로 되겠나? 안 돼. 예. 규칙이 아니고 수학이에요, 수학. 그래서 수학은 여러분 전자공학에서 잘 알아야 되지만, 전자공학에서 요새 뭐 전자공학에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쪽이 반도체 이런 쪽. 근데 약간 회로 설계나 반도체 쪽으로 하면 좀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쪽은 좀 더 이제 회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지만 좀 더 약간 더 정보 쪽으로 약간 컴퓨터 쪽으로 AI 쪽으로 이렇게 좀 관심 있는 학생은 수학을 결국은 다 수학이야. 수학을 잘 해야 돼. 수학을 바탕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확률이라고 확률. 그 중에 하나가 확률. 시간이 다 된, 난 너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거 디지털. 요새는 전부 다 디지털 데이터가 다 디지털이지. 근데 여러분, 요새, 최근에 이런 말 들어봤나? 뉴딜? 그러면, 한국형 뉴딜이라는 거 들어봤나? 처음 들어본다고? 작년에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 하면서 한번 선포식 했는데. 처음 들어보나? 그럼 집에서 인터넷 보고 뭘만 한 거지? 롤만 했나? 배그만 했나? 검색하면 나오는데. 한국식 뉴딜 뭐냐면 크게 한국에서 어떤 그 산업적으로 어떤 부분을 크게 키울 건가? 그 키워드 진짜 크게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디지털이고 하나는 그린. 디지털은 쉽게 말해서 AI. 디지털 쪽의 키워드는 그게 이제 디지털 뉴딜 하나는 그린 뉴딜인데 디지털 쪽의 키워드는 이런 건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라서 잘 관심 없지만 나중에는 회사 가고 기업 가고 이러면 이런 어떤 흐름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디지털 뉴딜의 키워드를 DNA라고 해. DNA. 데이터, N은 네트워크, 5G, A는 AI. 알겠죠, 여러분? 요새 그래서 이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데, 그린 쪽은 우리하고 전공은 좀 관계없지. 그린은 뭐고, 에너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거. 원자력 발전 안 하고 태양광하고 뭐 이런 거. 그런 쪽, 그린하게 하는 이런 쪽인데, 결국은 디지털로 다 가고 있는데, 교수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디지털 데이터는 결국은 아무리 제로 1이지만 수를 표현하는 거지, 수. 그 수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자연수도 있고, 정수도 있고, 소수도 있고, 플로팅 넘버도 있고, 그 다음에 분수도 있고, 뭐 무리수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수. 맞지? 근데 그 수는 결국은 우리가 뭔가 다루려고 하는 수는
결국은 크게 보면 결정된 수하고 결정된 어떤 사건에서 나오는 수하고 결정되지 않은 확률적인 사건에서 나오는 수가 있다고. 결국은 여러분이 수학에서 하는 건 이건데, 우리는 확률 과정에서 뭘 배우려고 하냐면 이 수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결정된 수, 뭐 예를 들어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화폐라든지 단위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10,000원을 주면 9,000원을 돌려주는 건 당연하게 결정된 거잖아. 확률이 아니지. 이건 디터미니스틱이지. 내가 지금 1초 뒤, 2초 뒤 이거는 결정된 거라고. 자, 1초, 2초 수잖아. 지금 교수님이 1, 2 수를 이야기하고 있지. 1,000원, 10,000원 이런 거 수를 이야기하고 있지. 수라고 우리가 다루는 건 사회에서 다루는 건 다 수야. 전 인류가 다루는 건 수인데 그 수가 크게 보면 결정된 어떤 사건들에서 나오는 수와 확률적인 사건들에서 나오는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확률적인 사건에서 나오는 수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이게 다 어떤 값이 고정되어 버리는데, 확률적인 사건에서 나오는 거는 5분의 2가 아니고 5분의 2가 됐다가 5분의 2.1이 됐다가 5분의 1.9가 됐다가 5분의 1도 됐다가 막 바뀌는 거지. 그래서 같은 돈이지만 얘는 돈은 화폐의 단위는 고정되어 있지만 화폐의 가치는 비트코인 막 변하지. 이거 비트코인 막 변하는 거 보이나 여러분? 이게 뭐고? 확률이지. 주식이 막 변하는 거는 확률이지. 돈이라는 1달러라는 거는 그거 고정됐지만 1비트코인이라는 거는 1이지만 그에 대한 달러의 가치는 확률적으로 계속 바뀌는 그게 확률이지. 그리고 우리 신호도 우리 사인 웨이브라는 거 딱 수학으로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딱 정해져 버리면 그걸 실제로 주고받고 디지털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 신호를 복원하다 보면 그게 잡음이 깨어있지. 잡음이 깨어있고 엉뚱한 신호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확률적인 거 이런 걸 다루는 거다. 확률은 아주 막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거다. 철학적인. 그래서 그 확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실제적으로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케이스, 100% 확실하게 나오는 케이스를 우리는 수로, 근데 확률적인 어떤 모든 세상에 우리가 인류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나오는 어떤 이벤트를 수로 표현하는데, 아까 그림처럼 수로 표현하는데 그 수를 제로와 1 사이에서 표현한 게 바로 확률이죠. 그래서 이런 뭐야? 항상 1. 이거는 확률도 아니지. 확률이 아니야. 그냥 항상 1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1초가 지나면 1초가 지나면 그 다음에 1초가 지나면 2초, 2초가 지나면 3초, 3초가 지나면 4초. 이거는 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지. 반드시 오니까.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확률이고, 절대 있을 수 없는 확률이라는 게 뭐가 있지? 해볼까? 절대 있을 수 없는 확률? 동전 앞면만 무한대로 나온다. 뭐 이 정도면 절대 있을 수 없는 확률이겠지. 뭐 이런 거. 근데 절대 있을 수 없는 확률은 거의 없지. 세상에는 이거는 없고 거의 이거는 1은 있지. 왜? 그런 거야. 이제 디터미니스틱이니까 결정된 거. 시간, 무게. 그다음에 화폐 단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확률이다. 뭐 이런 그림이 있어가지고 어제 교수님이 수업 준비를 하다가 이런 그림이 인터넷에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면 수업이 시간이 훨씬 더 빨리 가네. 비대면 수업보다. 여러분 보면서 그 말은 교수님이 수업이 여러분한테 대면 수업을 하니까 다시 교수님도 수업이 가르치는 분을 가르치는 게 재밌다 이 말이 되고, 여러분도 한 학기를 하면서 확률이라는 과목 자체는 나중에 뒤쪽으로 좀 어려운 거 가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혹시 또 오늘 수업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있으면 질문 받고 오늘 마치도록 하고, 우리 월요일은 10시 반이니까 10시 반에 월요일 10시 반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저기 이번 학기에 수요일 2번이나 있더라. 어린이날하고 아까 보니까 어린이날하고 석가탄신일. 그때는 수요일 수업은 2번이나 공교롭게 수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짝수 학생들인데
그때는 대면 보강을 하지 않고 우리 비대면을 하면 되기 때문에 대면 보강을 하지 않고 동영상을 내가 내 강의실에서 필기로 해가지고 태블릿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걸 보는 걸로 그걸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수업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오늘 LMS 참 안 했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테스트로 LMS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LMS.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하던 LMS 1년 만에 하네. 출석, 확률 과정, 001반, 추가, 스마트 출석. 스마트 출석에 지금 출석 시작 누르면 몇 번이냐면 193번. 193. 193번. 자,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193번 다 출첵하고 193. 193번. 고생하셨습니다.